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잠시 후부터 지금 취임식 때문에 교통통제가 심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렇죠. 준비된 화면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18대 대통령 취임식과 더불어서 또 시장에 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MWC 2013. 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일단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26일에는 인쇄전자 국제 표준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쇄전자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회로를 인쇄를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는 전극을 인쇄전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찍어내는 어떤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 인쇄전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국제 표준화 총회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26일에는 2012년 인구 통계가 통계청을 통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인구 동향에 대한 발표 내용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2012년 4사분기 이 전자상거래와 사이버 쇼핑 동향이 또한 통계청에서 나올 예정이어서 이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이번에는 어느 정도 또 증가세를 보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27일에 또 코엑스에서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열릴 예정인데요. 역시 리빙 산업 쪽 가구라든지 최신 트렌드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또 일정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관련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선정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중국향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주셨거든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 주가도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던데요. 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또 어떤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이 MWC 관련해서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는 몇 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이제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장 관련자들이 많은 주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 어떤 트렌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이런 관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패블릿의 확대, 패블릿 하면은 폰하고 태블릿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패블릿의 확대와 그리고 풀 H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쿼드코어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되겠는데, 이러한 사양을 기본으로 하는 주요 플래그십 모델의 경쟁 업체 간의 경쟁 구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업체들 약진, 앞서 말씀하셨지만 화웨이 GT 쪽에서 어떤 제품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모바일 OS, 신규 모바일 OS 뭐가 나올지, 윈도우 폰 8이라든지 타이젠은 리눅스 기반인데요. 그리고 파이어폭스라든지 우분투, 이런 OS들이 기존의 iOS나 안드로이드 진영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새로운 OS들이 탑재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삼성전자의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채용 제품 공개 여부에도 좀 관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잠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예, 이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삼성에서 공개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는데, 예, 그림이 약간 찌그러지긴 했지만, 예, 이렇게 구부러지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갤럭시 S4 공개가 3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MWC 2013 행사에서는 갤럭시 S4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이 타이젠 OS를 탑재한 타이젠 폰이라든지 이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인 삼성의 플렉서블 U미라고 하는데요. 이 플렉서블 U미 채용된 갤럭시 Q 가칭이 되겠는데, 공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8일 날 열렸었던 CES 2013 행사에서
삼성과 그 몇몇 기업들이 그 플렉서블 OLED 채용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해외 그 IT 전문 매체인 슬래시 기어에서 이 보도가 된 바인데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공개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렉서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만 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도 휘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FPCB 이런 기판들도 같이 휘어야지 이게 구현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 그 완벽한 그 플렉서블 구현까지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플렉서블 화면을 뭐 측면에 채용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확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서리만 이렇게 채용을 한다라든지, 그럼 기존의 뭐 배터리나 FPCB 같은 경우는 휘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뭐 배터리 회로기판 변경 없이 플렉서블 화면을 그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일단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뭐 갤럭시 Q가 이런 정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펼치면은 태블릿 PC 모습까지 갖추게 되는 이런 지금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도 또 동반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상용화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종목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뭐 종목들을 말씀드린다면은 뭐 아직까지 완전히 그 산업 자체가 지금 뭐 구체화되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제품이 등장할 때를 전후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 잉크테크, 그리고 장비 쪽에 테라세미콘 등의 업체들이 될 수 있겠는데, 테라세미콘은 이 플렉서블 관련 열처리 장비 독점을 일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잉크테크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부문의 핵심 소재 프로젝트의 중심 기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로켓 전기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리튬 전지 기술이 또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SD 제텍 같은 종목들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 본딩 기술 개발에 또 성공했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추가로 아이 컴포넌트 같은 이런 기업들, 주로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향후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잉크테크인데요. 오늘 잉크테크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잉크테크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팅 소재 쪽, 그리고 패턴 소재 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인쇄 잉크하고 그럼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일본 업체보다도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정부의 세계 시장 선정 핵심 소재 개발, 그러니까 WPM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개발 분야에 세부 주간 기업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인쇄전자용 잉크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이 관련 그 신소재 산업 보시면은 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가 있고 뭐 그래핀 등이 있는데, 사실상 그 상용화에 가장 가깝게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쇄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크테크가 공급하고 있는 인쇄전자용 잉크 제품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런 그 모바일 기기의 경박 단소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이러한 그 트렌드, 그리고 고용량화 트렌드, 이런 트렌드 안에서 인쇄전자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인쇄전자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 중심의 그 소재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아이패드 쪽, 그리고 MS 서피스라든지 이런 주요 태블릿용 전근 소재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탈 메쉬 소재 쪽으로 또 진출이 돼서 미래 나노텍 등에 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탈 메쉬 같은 경우는 ITO 필름의 대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고, 이 대면적 개선 필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유일하게 이 메탈 메쉬 방식의 터치 패널용 투명 전도성 필름 소재를
유일하게 또 이 잉크테크가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대면적 터치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네. 일단 그 인쇄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은 터치 쪽뿐만 아니라 EMI 차폐 필름 쪽 그리고 FPCB 쪽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측면들은 사실 EMI 차폐 필름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가 경쟁력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들이 빠르면 1분기, 늦으면 2분기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한 1,400억 이상에서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난해에 비해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면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주가의 흐름이 좋네요. 예. 최근에 이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리고 태블릿폰 관련 부품주들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잉크테크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꾸준한 지금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200원 지금 뭐 연중 최고가 되겠는데 요 3만 원대 안착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봉 차트 상에서 지금 정배열 국면이 만들어져 있고요. 좀 주봉 차트 상에서도 이평선간 정배열 차트 흐름이 만들어져 있고 월봉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일주 월봉간 모두 정배열이 지금 정배열 흐름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 3개월간 주가 조정을 통해서 이격이 충분히 좀 해소됐다는 측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평선 수렴 이후 좀 발상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3만 원대 안착 시에는 어떤 신고가 경신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 이슈를 통해서 잉크테크라는 관심 종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